필수지 8번 349페이지 하다 보면 오겠죠 우리. 자, 이것도 이제 고배 법칙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 이제 길찾기 문제가 되겠죠. A에서 C 지점을 거쳐 B 지점으로 가는 거는 누가 봐도 해도 쉽죠. A 지점에서 C까지 가는 방법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겠고,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겠고, C에서 B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총 가지수는 3 곱하기 2를 해서 6가지가 나온다라고 되는 거고, 이제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는 방법의 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ACB로 가거나 ACB로 가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되는 거죠? ADB로 가는 거죠. 이렇게. 둘은 이제 고배 법칙을 쓴 다음에 합의 법칙에서도 더하는 거죠. 여긴 구해놨고 ACB는 3 곱하기 2에서 6 나왔고 AD는 2개 곱하기 3이니까 6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고배 법칙 쓴 다음에 합의 법칙 써서 더하면 답이 나오죠. 나눴으니까 1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한 문제를 풀 때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을 거의 같이 쓰게 돼요. 나누면서 합의 법칙을 쓰게 되는 거고, 왜냐면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뭐 세 가지 경우가 나눠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같이 푼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지불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데, 첫 번째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000원짜리 지폐 2장,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3개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이라고 했죠. 그러면 1000원짜리는 2장이 있으니까 100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 몇 개가 있죠? 1000원짜리가 2장이 있으니까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는 거고, 500원은 3개가 있으니까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3개가 있을 거고, 100원도 3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세 가지가 돼요. 왜냐면 안 낼 수도 있는 거야. 1000원에 한 장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는 거고, 여기 몇 개가 나오는 거죠? 4가지가 되겠죠? 안 내거나 1개 내거나 2개 내거나 표현해서 4가지가 있어요. 지불하는 방법. 500원짜리 4가지가 있겠고, 1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4가지가 있겠죠. 안 내거나 100원 내거나 200원 내거나 300원 내거나. 근데 다 000인 경우는 빼줘야 돼. 아예 지불 안 한 거잖아. 그래서 아예 0000 하나를 빼줘요. 이건 뭐냐? 다 0개, 0개, 0개인 경우를 뺀 거야. 이건 지불 안 한 거죠. 그냥 튄 거예요. 이제 철컹철컹. 그죠? 하나도 안 내면 철컹철컹 됩니다. 그죠?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를 뺍니다. 그래서 이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금액이 똑같아도 지불하는 방법이 다르면 다른 거니까 이게 답은 몇 개 나오죠? 47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으로 가면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 금액으로 가면 1000원짜리를 한 장 낸 거나 500원짜리를 2개 낸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지가 않은 거야. 내가 1000원 냈어. 아니면 500원을 2개 냈어. 둘 다 1000원이죠. 그럼 금액으로는 같은 거잖아. 그럼 이건 각각 똑같은 걸로 취급해야 돼. 그러니까 금액으로 했을 때는 1000원짜리 한 장이나 500원짜리 2개나 같은 거야. 다르게 취급하면 안 돼요. 금액은 그냥 둘 다 1000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2개를 보세요. 금방 생각보다 빨리 왔는데? 다현이 전화 안 받는다고 생각보다 늦게 올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우리 충전기도 저번에 놓고 갔는데, 그죠? 뭐가 희한한 충전기가 있다. 저 다현이 건가 보다. 안 보여.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으로 갔을 때, 총 금액으로 갔을 때는 이 100원짜리를
1000원짜리를 뭐로 바꿔줘서 계산하게 되냐면 500원짜리 몇 개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얘를? 1000원 2장이면 500원짜리 몇 개나 똑같냐? 4개 아니야? 그래서 얘를 500원짜리 4개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그러면 500원짜리가 몇 개가 되는 거죠? 7개. 100원짜리는 3개. 여기서 이제 묻겠죠.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바꿔줬는데, 얘는 얘 안 바꿔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얘랑 얘랑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 3개 있어봤자 500원 돼요? 안 되죠? 이 둘만 같아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000원짜리 2장 있는 거 하고, 1000원짜리 1장 있는 500원짜리 2개 같잖아.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바꿔준 것 뿐이고, 이 둘이 중복되게 나오니까 바꿔준 거지, 얘네들은 중복돼서 100원짜리 3개만 500원 안 돼요? 1000원 안 돼요? 얘는 중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굳이 바꿔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다 해라 그래요. 뭐 어떻게 되냐? 얘를 기준으로 세요. 자, 이렇게 바꿔서 이제 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 좀 이게 바꾸면 잘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이게 500원짜리 7개랑 100원짜리 3개면 하나 0개도 되니까 8 곱하기 4 한 다음에 1 빼서 31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키냐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 1000원짜리 바꿔서 하는 게,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나눠요. 잘 해보세요. 이 100원짜리를 기준으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원짜리 기준 나눈 이유는 안 바뀌어요. 100원짜리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0개가 사용된 경우, 100원짜리가 1개가 사용된 경우, 2개가 사용된 경우, 3개가 사용된 경우 나눈다는 거지. 이렇게 나누면 이 2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찾는 거야. 그냥 우리가 노가다로. 일단 이 2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둘 다 안 내는 거야. 그럼 뭐가 가능하지? 0원이 가능해. 그 다음에 얼마 가능하죠? 그 다음에 500원 되죠. 그 다음에 얼마 되죠? 1000원. 그 다음에 1500원. 가능하죠? 2000원도 가능해요. 2500원도 가능해요. 그렇지 않나요? 3000원도 가능하죠. 3500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2개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은 0원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3500원까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원 0개를 더하면 다 달라. 겹칠 수가 없어. 뭐 하나 더하면 100원 더해지는 거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를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야. 그래서 요게 나오는 게 총 몇 개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가 나와요. 여기서 8개가 나오는데 00이면은 안 되니까 하나 빼줘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다 8개씩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7개 나오고 여기 8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8, 4, 32 다음에 하나 빼가지고 3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냐면은 0원을 더하면은 결혼은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000인데 100원 더해지잖아? 뭐 100, 600, 1100 하면 겹쳐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를 통해서 나눠서 풀 수도 있다는 거죠. 금액은 따로 세고 나오는 것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꾸는 게 또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가 있으니까 이게 셀 수도 있어요. 세서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풀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거 왜 이게 바꾸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세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면 다 된다. 방법과 금액은 차이가 있다. 그건 좀 조심하시고요. 넘어가 보세요. 이제 필수의 이제 11번부터 이제 전형적인 약간 고배 법칙을 써야 되는데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도 뭐 전통의 과목 문제인데 뭐 잘 안 낼 수도 있긴 한데 자 A, B, C, D에서 필수 11번을 보면 자 5가지의 색을 이용하여 칠하려고 하는데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색을 먼저 칠해요. 5가지 색이 있어요. 색을 칠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옆에 것들을 피해 칠해요. 이런 거야.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해도 돼. 일단 가장 많이 이웃하고 있는 애부터 칠합니다. 항상. 누구부터 칠한다고? 가장 많이 이웃하고 있는 것부터 칠해요. 색이 5개가 있으니까 얘가 선택할 가지수는 5개예요. 5개 중에 하나에 칠해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칠할까요? B를 만약 칠한다고 봅시다. B를. 그럼 B는 얘랑 이웃하고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 색깔을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피해야 돼요. 이웃하는 거는 색깔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칠했겠죠. 5개 중에 하나 칠했겠죠. 그럼 얘는 선택권이 몇 개밖에 없냐면 4개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죠. 빠이주, 노초, 파까지가 있다고 치면 얘는 5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야. 빠이주, 노초, 파를 다 선택해요. 근데 만약에 얘가 빨간색을 선택했다면 5개 중에서 빨간색을 선택했다 볼게요. 5개 중에서. 그럼 얘는 빨간색을 피해야 돼. 왜냐면 이웃하고 있으니까 같은 색깔 칠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문제 나오죠.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방법부터가 나오는데 일단은 자 1번부터 할게요. 2번부터 하겠더니 1번부터 할게요. 그냥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에는 얘 5가지 얘 몇 가지죠? 다 다른 거 칠하는 거면 4가지 A, B, C, D 그다음 얘는 몇 가지죠? 앞에 2개 다 피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되겠죠?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얘 칠하면 얘 피하고 얘 2개 또 피하면 3개밖에 안 남고 또 앞에 거 피하면 또 2개밖에 안 남고 또 따서 이게 다 다르게 칠하는 방법은 이제 120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이런 문제 너무 쉬우니까 두 번째 같이 많이 내요.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하여 되오나 인접한 애들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를 칠하는데 얘가 5개 똑같아요. 근데 얘는 4개야. 왜냐면 얘를 피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이제 누구를 피해야 되냐면 얘도 피하고 얘도 피해야 돼. 근데 얘네들이 다를 거야.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밖에 칠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 피해야 되니까 3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D를 칠할 거야. D도 얘랑 피해야 돼요. 얘랑 다를 거야. 얘도 몇 개가 된다? 3가지가 돼. 왜냐면 얘네 두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또 얘는 누구냐? 얘랑 색깔 피해요. 또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는 거지. 중복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걔도 인접한 애들만 피하면 돼. 그래서 이게 5, 4, 3, 3, 3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답이. 그래서 이게 540개가 나와. 그래서 2번 같은 문제들이 이제 옛날 때 많이 나와. 요즘 잘 내지도 않아요. 근데 잘 봐봐. 여기서 여러분 12-17번들 지금 풀어보세요. 12-17번을 풀고 12-18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에서 이제 대부분 12-17번은 아마 이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둘 다 풀어보는데 12-18번이 약간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조금 많이 틀려요. 자, 10-17번 쉽죠? 안 쉽나요? 어디부터 칠하면 되죠? 주거 지역부터 칠하면 되네요. 주거, 상업, 녹지, 중산업, 상업. 그래서 빨파, 주, 노초. 몇 가지 색깔이 있는 거죠? 총? 색깔이? 중간에 몇 가지 색깔이 있냐? 색깔 몇 가지 있어? 5개. 그러면 주거 지역은 몇 가지 칠 수 있는 거죠? 경우의 수가 5개가 되겠죠. 상업 지역은 몇 개 칠하면 돼요? 4개. 녹지는 3개. 중산업은 3개가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자, 이건 뭐 쉽죠? 여러분들. 그냥 피하면 치면 되니까. 왜냐면 이게 인접한 것만 피하면 돼요. 미리 칠한 것들만. 그래서 20 곱하기 9에서 180인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1-18번 같은 문제가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위에 문제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다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일단 뭐 요즘 많이 물건 먹어서 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자 얘는 가장 많이 인접한 A부터 칠할 겁니다. 뭐부터 칠한다고요? A부터 칠할 거예요. 이렇게 배가 고프죠? 불현듯 배가 고픈 거는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치, 가비나? 아닌가요? 선생님 어렸을 때 생각보다 먹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아이약 하나 먹으면 배가 다 차는 게 있었으면 어떨까 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저는 먹는 시간에 다른 거 하고 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래서 이제 키가 안 컸다. 이제 잘 안 먹어서 잘 먹었어야 되는 선생님이 뭐 그런 슬픈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은 잘 먹어라. 뭐 그런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자면 이 문제랑 이랑 문제가 뭐가 다르냐면 일단 A부터 칠할 거란 말이야.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색깔 있죠? 몇 개냐 지금? 5개인가요? 자, 5개가 있는데 얘가 5개를 만약 한다고 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B를 칠한다고 볼게. 그럼 B는 몇 가지가 되는 거지? 당연하겠지만 얘만 피하면 되잖아. 몇 가지죠?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이 2개를 피하면 되니까 몇 가지 되겠죠? 3가지가 되겠죠? 맞아, 안 맞죠? 그 다음에 D도 몇 가지죠? 이 2개 피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인접하지 않죠? 이 2개 피하면 되는 건 몇 개가 되는 거죠? 3가지죠.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한다면 이제 2를 몇 가지라고 했을 거 같냐? 그게 더 틀린 겁니다. 왜 틀리냐?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봐봐. 이 2가 누구랑 인접해 있냐면 3가지랑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랑 인접한 적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이 서로 인접하지 않으니까 둘이 색깔이 같을 수가 있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B하고 D가 인접해 있지 않으니까 이 3가지 중에는 B랑 같은 색깔도 있고 다른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D를 나눠야 돼. D가 3가지가 나오는데 이 D의 색깔이 3가지 중에서 B랑 같은 색깔과 B랑 같지 않은 2가지 색깔로 나눠야 돼. 그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 문제에서. 왜냐면 얘가 3가지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2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눠야 돼요. 그래서 A, B, C, D로 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 똑같이 풀었을 거예요. 5, 4, 3하고 여기서 D 3하고 이제 당연히 전사했는데 이 3을 C랑 같은 한 가지, C랑 같은 거야. 그 다음에 C랑 다른 2가지. 그러니까 C랑 같은 경우, B랑 같은 경우죠? 미안해요. 헛소리라고 했어요. 자, B랑 같은 경우 B랑 같은 경우 한 가지랑 B랑 다른 경우 2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총 3가지 중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B랑 같았어.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B랑 같아. 그럼 2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선택지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 왜냐면은 둘이 같으니까 얘는 다르겠죠? 그러니까 2개 피하면 되니까 3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달라. 다 달라.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 2가지가 되는 거죠.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된 거야. 이게 이제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영향이 있다는 거지.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는 케이스하고 이렇게 가는 케이스 2개로 나눠서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1 곱하기 3에서 3가지고 2 곱하기 4 가지니까 이쪽에서 몇 가지 나온다? 7가지 나와요. 그래서 5, 4, 3 곱하기 7 하면 됩니다. 통칭해서 여기 그냥 하나 묶어서 1 곱하기 3, 2 곱하기 2에서 4가지에서 더하면 7가지. 여기서 이제 7가지 나온다. 그러니까 B랑 같았을 때는 3가지 되니까 3가지 나오고 B랑 다른 경우가 2가지 있고 여기도 2가지니까 곱해서 4가지 나오니까 여기서 7가지가 나와. 5, 4, 3, 7 곱해주면 되겠어. 5, 4, 20, 60 그래서 420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3가지랑 만날 때 둘이 같아지는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발전 예제 12번을 보면 발전 12번을 보면은 자, 이 문제는 이제 정확히 나눠야 돼.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되거든. 자, 1, 2, 3, 4, 5, 6에 6개를 한 번씩 사용해서 세 자리 자릿수를 만들 때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 중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인 거. 100의 자리랑 10의 자리 숫자를 지금 그럼 총 몇의 자리가 있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고 쓰일 수 있는 카드의 숫자는 1부터 6까지. 근데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적어도 한 개가 홀수인 거. 그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총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냐면
번째 짝짝, 두 번째 짝홀, 세 번째 나누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홀짝, 네 번째 홀홀. 이렇게 나눠요. 자, 나눴을 때 지금 봅시다. 문제를 이해해 볼게요. 적어도 한 개가 홀수다. 성준아, 적어도 한 개가 홀수다. 1, 2, 3, 4 중에서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적어도 한 개가 홀수다. 2, 3, 4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해. 얘네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개가 홀수다는 건 홀수가 한 개거나 두 개거나 더 이상 있어도 된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얘네들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해도 돼요. 왜냐면 얘는 공통된 게 나오지가 않아요. 뭐 짝홀, 홀짝, 홀홀인데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카변 법칙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빼도 돼요. 그러니까 나눈 다음에 보는 거야. 내가 이거를 반대 여집합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세 개를 구한 다음에 더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적어도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반대로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못 나누면 어차피 경우에서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분류해서 각각 구분해서 나눌 것이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못 나눈다 그러면 판단이 안 되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당연하겠죠. 여기서 짝짝인데 짝수가 지금 몇 개냐? 짝수가 몇 개죠? 여기서 짝수가 3개고 홀수가 몇 개예요? 3개. 카드에서. 카드가 3개야. 그럼 짝짝이란 얘기는 짝수가 하나 골랐어. 여기서. 3가지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짝수는 몇 개밖에 안 남죠, 이제? 2개밖에 안 남겠죠? 하나 골랐으니까 3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은 갑니다. 몇 개죠? 1은 몇 개죠? 1의 자리 숫자는 4개예요. 홀수도 오고 짝수도 올 수 있으니까 지금 2개 썼죠? 4개 나왔으니까 곱하기 4가 되는 거예요. 1의 자리 숫자는 홀짝이랑 관계가 없으니까 남은 것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몇이 된다? 24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런 게 지금 내가 이렇게 따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현아?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노가다 띄세요. 짝수 있잖아요. 2, 4, 6. 쓰세요. 100의 자리에다가 2, 4, 6 오는 케이스. 2가 왔다면 그 다음에 짝수 올 때 올 수 있는 건 뭐야? 4하고 6이에요. 4가 왔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뭐죠? 2하고 6이에요. 6이 왔다면 뭐가 올 수 있죠? 2하고 4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3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 다음엔 다 몇 개 나눠지죠? 2개로 되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2, 4 빼고 다 올 수 있어. 1, 3, 5, 6이죠. 다 4가지씩이죠. 다 4가지씩. 그러니까 이 곱의 법칙이 다 이런 구조야. 얘가 지금 이게 그냥 곱하고만 있다. 내 머릿속에서 이게 어떻게 뽑히는지가 전혀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하면 직접 세보라는 거예요. 제발 그냥 대충 외워서 풀지 마시고요. 왜냐면 외우는 순간 응용이 안 돼요. 절대로. 그게 수학의 기본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답을 한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이 100하고 11자리 일자리를 다 포함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100의 자리가 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봐. 100의 자리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6가지. 10의 자리 5가지. 1의 자리 4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가 나오냐? 120가지가 나온다. 그럼 이거는 과연 이게 몇 개 나올 것이냐? 120에서 24를 빼면 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전체에서 빼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 개를 다 구해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96이 될 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당연하겠지만 이건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내가 다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다 완전히 분해를 시켜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지금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정확히 이해했냐 이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풀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근데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이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서 다 체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y도 나오고. 짝홀이면은 짝 세 가지잖아. 홀 몇 가지죠? 세 가지. 왜냐면 짝도 세 가지고 홀도 세 가지니까 다 세 가지씩 돼요. 남은 거 몇 가지죠? 네 가지. 홀짝도 뭐야?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죠. 홀롤은 뭐야? 세 가지, 두 가지, 네 가지죠. 왜냐면 얘는 홀롤이니까 앞에 홀 빼야 되니까. 그럼 이거 다 곱하면은 당연히지만 94, 36, 94, 36, 그 다음에 24.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나온다? 아까 그랬듯이 96이 나온다. 이쪽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 거냐, 전체로 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간단할 것인지를 나눠먹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총 분해를 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응용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12-20번 369 게임. 추억의 게임이죠. 369 게임을 하는데 369가 들어있는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 1부터 99까지 하는 수 중 말하지 않아야 하는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읽자마자 좀 생각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거 나눠야 되나? 어떻게 이거를 생각할 수 있지? 이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걸 어떻게 내가 369를 쓰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나누는 게 어렵거든요.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나누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내가 나눠서 셀 것인가가 되게 어려워지거든. 369 게임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 안 하나 이제? 요즘은 너무 스마트폰 게임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이런 고전 게임들을 하지 않나요? 게임 몰라요 이거? 369 게임? 좋아. 못 세 하지만 셀 수는 없어. 이게 지금 369 중에서 한 개만 1의 자리나 100의 자리나 적어도 한 개만 들어가도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9 중에 100의 자리나 1의 자리나 10의 자리나 한 개라도 나오면 말하면 안 돼요. 이쪽이 세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좀 편안하냐? 유제 12-20번이죠? 반대로 가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말해야 되는 거를 찾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를 찾는 게 아니라 말해야 되는 걸 찾는 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369 중에 한 개만 들어가도 얘는 2개 들어가도 말하면 안 되고 1개 들어가도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푼다고 치면 369가 1개 들어간 케이스, 2개 들어간 케이스, 뭐 3개 들어간 케이스 다 나눠야 되거든? 되게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반대로 가는 거지. 369가 아예 안 들어간 것만 찾는 거야. 그 전체도 빼는 거죠. 적어도 1개 이상 369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건 그럼 뭐야? 적어도 1개 이상의 369가 들어가면 다 말을 못해요. 반대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개 들어갈 수 있고 2개 들어갈 수 3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다 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369가 다 안 들어간 걸 빼는 거야. 369가 다 안 들어간 거야. 그럼 첫 번째 369가 안 들어간 걸 하는데 얘도 나눠야 돼. 첫 번째가 뭐냐? 1의 자리 있으니까. 두 번째가 10의 자리 수인 경우. 세 번째가 100의 자리 수인 경우. 나눠야 됩니다. 문제. 자, 그러면 1의 자리 수인 경우는 369 빼면 뭐 남냐? 1부터 9까지가 있잖아. 369 빼면 뭐 남죠? 6개가 나와요. 1의 자리에서 369가 빠진 거는 6가지가 나와요. 1부터 9까지 중에서. 0은 안 돼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는 10의 자리는 총 몇 개가 되죠? 90개죠? 10의 자리는 90개죠? 10부터 99까지니까 90개인데 그 중에 369 들어간 거를 다 빼요.
몇 개냐? 아, 이거 이렇게 쓰자. 369 들어간 게 총 몇 개죠? 앞에는 6개. 10의 자리 6개. 1, 2, 3, 4, 5, 6, 7, 8, 9에서 3개 빠지고 1의 자리는 0까지 올 수 있으니까 7개가 됩니다. 11의 자리는 0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369 빠지니까 사실 0부터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여기 369 빠지는 거야. 뺐는데 맨 앞에는 0도 못 와. 그래서 6가지인 거야. 근데 1의 자리에는 0도 올 수 있으니까 7가지인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7이죠. 그래서 42개가 나와요. 100의 자리는 100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되는데 6개, 7개, 7개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7, 6에 42, 7, 24, 7, 24, 28에서 294가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들은 당연하겠지만 이야기하셔야 되는 숫자예요. 이게 1의 자리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6개가 나오고 10의 자리에서는 42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100의 자리에서는 294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세요. 그럼 이게 6개가 더하면 48개죠. 2, 1, 4, 352개야. 그럼 전체는 몇 개냐? 1부터 999까지니까 전체는 몇 개가 된다? 당연하지만 99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빼면은 말하지 않아도 숫자가 말할 수 있는 숫자를 센 거죠. 351을 뺍니다. 좀 어려운 문제죠. 답은 647개가 나옵니다. 647개 뭔 말이에요? 300대 오면 답 없어요. 300대부터는 이제 300까지 가지는 못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30대도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30대는 좀 갔나? 모르겠네요. 30대는 좀 가긴 한 적이 있어. 거의 애들이 1의 자리 못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10의 자리도 거의 독파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시면 다 셀 수 있다. 반대로 가는 경우, 여집합처럼 가는 경우들이 많겠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앞부분의 부분이 끝났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승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피곤한 얼굴로 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오늘 다현이는 그래도 잠을 자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장 땡땡한 얼굴로 있네요. 오늘이 제가 봤을 때. 자, 순열. 순열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로 배웠냐면 순열. 크게 보면 순열과 조합이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되게 많은데 그 순열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줄 세우기야. 뭐라고요? 줄 세우기고 조합은 대표 뽑기거든요. 일단은 순열에 대한 정의를 보자면 순열이 뭐냐? 순서 있는 줄 세우기가 순열인데 순열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에 보면은 순열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고 치면 페이지 362페이지에 보면 뭐라 써져 있죠? 뭐라 써져 있어요? 순열이 뭐라 써져 있죠? 서로 다른 뭐라 써져 있죠? 순열이 서로 다른 n개에서 몇 개를 선택하죠? 갑이나 r개를 택하여. 사실 여기까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까지가 조합이에요. 사실 이게 조합입니다. 사실 이게 조합인데 일단 택해요. 이제 조합을 먼저 배우진 않아요. V로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r개를 택하여.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 주원아? 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배열한다고요? 일렬로 배열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줄 세우기예요. 우리 지금 여기 몇 명이 있죠? 총 보니까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6명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6명이 중에서 내가 이제 딱 부른 거죠. 6명 중에서 선착순 2명,
집에 빨리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저기 찍고 오라고 시킨 거야. 애들이 겁나 열심히 뛰겠죠. 막, 집에 빨리 갈 수 있대. 야, 빨리 누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뛸 거 아니야. 그치, 안 그러냐, 흥준아. 집에 빨리 보내준다면 열심히 뛸 거 아니야, 여러분들끼리. 그러면, 그 선착순 2명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게 바로 순열이에요. 그러니까 6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거면 맨 앞에 오는 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6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사람 몇 가지가 되겠죠? 5명이 되니까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열은 고배 법칙이에요, 사실. 고배 법칙의 한 종류인 거죠. 줄 세우기 할 때.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4명이 이제 4명이 줄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죠? 4명 줄 쓰기. 순열로 따지면 서로 다른 4명에서 4명을 택해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예요.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줄 세우기인데. 그럼 4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겠죠? 순서는 순서가 있는 배열을 순열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맨 앞에 4명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명 올 수 있죠? 클론이 아닌 이상은 앞에 한 명 못 오니까 또 4명 올 수 있으면 좀 무서워지잖아요. 그죠? 뭐, 귀신이 있는 거니까 좀 무서워지고, 이렇게 하나씩 꺼지겠죠? 그죠? 뭐, 4명도 무섭겠죠? 뭐, 사진 찍었는데, 4명 찍었는데 5명이 찍혀있다거나 그러면 좀 무섭잖아요. 그죠? 일단 결론은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하는 게 이 구배 법칙 중에 한 종류를, 이 구배 법칙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내가 1, 2, 3, 4를 줄 세우기를 해요. 여기 이름 쓸까요? 1, 2, 3, 4로 하죠. 그러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거는 다 뭐죠? 몇 가지가 되는 거죠? 1, 2, 3, 4? 4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죠? 1이 먼저 왔으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2, 3, 4가 올 수 있겠죠. 2가 먼저 왔다면 1, 3, 4가 올 수 있겠죠. 3이 먼저 왔다면 1, 2, 4가 올 수 있겠고, 4가 먼저 왔다면 1, 2, 3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가 왔다면 또 1, 2를 제외한 3, 4가 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구배 법칙처럼 세워지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앞에 게 온 거는 뒤에 못 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씩 줄면서 처음에 이제 4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3가지씩 다 나오죠. 그 다음에 3가지 나오면 2가지 나오죠.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거,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이해하기 가장 쉬운 순열 중에 첫 번째가 그게 뭐다? 바로 순열이야.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죠. 우리가 뭐 버스 정류장을 가도 뭐 줄 서는 경우도 있겠고, 뭐 여러분들이 그 롯데월드에 가더라도 탈 때 줄을 서죠? 아닌가요? 줄 안 쓰고 택시기에서 타나요? 저는 택시기에서 잘 본 다음에 택시기에서 들어갑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줄 세우기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다? 이제 순열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되게 많이 쓰죠. 순열. 그래서 이 순열은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 가장 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순열을 어떻게 쓰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기 약속했냐? np의 5라고 np의 r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요거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1로 배열하는 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나왔겠지만 이건 뭐야? 6명 중에서 2명을 배열하는 거. 선착순 2명.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6p의 2가 되겠죠. 이거는 6명인데 선착순 2명! 집에 가! 몇 가지 경우의 수 나올까요? 이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열은 곱할 때 하나씩 떨구면서 곱해줘요. 왜냐면 앞에 있는 애는 못 쓰니까. 클론이 아닌 이상, 뭐 복제인간이 아닌 이상은 없어졌으니까 앞에 쓰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줄 세우기. 줄 세우기 느낌. 그러면 우리 조원아 5p의 3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5p의 3이면 서로 다른 5명을 3개로 줄 세우는 거죠. 3명을 뽑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어차피 3개 줄 세우는 거잖아. 5명에서 3명 뽑아서 줄 세우는 거니까 5가지, 4가지, 3가지 되겠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7p의 2가 됐어. 어떻게 되겠니, 가빈아? 이거는 7 곱하기 6이 되겠죠? 2개까지 줄 세우는 거니까 둘에서 끝나는 거죠. 하나씩 떨구면 이제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줄 세우기랑 비스무리한 놈들, 우리가 어떻게 고배 법칙을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뭐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순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이 순열적인 것들이 예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가 편한 고배 법칙 중에 하나예요. 순열. 이렇게 하나씩 떨구면서 곱해지는 거. 혹시 뭐 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줄 세우기 해보면 뭐 어렵지 않다고 봐요. 이 정도는. 너무 어렵나요? 뭐 노가다 껴보면 하나씩 떨구면서 곱해지는 거구나. 이게 나와요. 그냥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이게 이제 순열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럴 때 이거를 공식으로 이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누구의 마음이죠? 누구의 마음이죠? 수학자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제 미지수가 들어갔잖아요. MPR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3개까지 곱해지는 거죠. 이 n은 뭐죠? 처음에 곱해지는 숫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NPR이라고 나타내면 이거 공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수학자들이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NPR을 나타낸다고 치면 맨 처음에 뭘부터 시작하겠지만 N부터 시작하겠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떨궈가면서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몇 개까지 곱하냐 이게? 몇 개까지 곱해야 되죠 이게? R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이 마지막 수는 과연 무엇일까? 띠리링. 뭐죠? R번째 수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가게다. 이게 이제 공식이죠. 이게 문자만 나오면 약해지는 우리의 마음들.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맨 처음에 0 빠졌죠. 맨 처음에 0이죠. 그 다음에 1 빠졌죠. 2 빠졌죠. 그럼 마지막 R번째는 얼마 빼면 되는 거야? R-1번을 빼주면 돼요. 왜냐면은 0 빠지고 1 빠지고 2 빠지고 3 빠졌으니까 마지막에 R번째는 R-1번을 빼주면 됩니다.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부터 시작했으면 R에서 끝나겠지만 0부터 시작했으니까 R-1 빠지면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에 M-R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돼요. NPR은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M-R 더하기 1까지 곱해지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공식을 만들면 별로 이쁘지가 않잖아. 점점점도 나오고 잘 모르잖아. 강박관념들이 있는 그 수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념을 갖고 오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요. 이제 그게 뭐냐? 간단해요. 뭐 팩토리얼 나오니까 뭐 대단한 게 있어 보인다. 이제 느낌표 같은 놈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예요. 이게 팩토리얼 개념이에요. 1 될 때까지 곱한다. 그럼 만약에 뭐 n 팩토리얼이다. 그럼 이런 거야.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계속 나가가지고 마지막에 1까지 곱하는 거야. 이게 n 팩토리얼.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 얘가 공식 이렇게 쓰면 하나도 안 예쁘잖아. 이거 점점점 n-r 더하기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이 팩토리얼 개념을 가져와서 이 NPR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잘 보세요. 뭐 이해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니까 마지막에 곱하면 n-r 더하기 1인데 여기 n-r 더하기 1 다음에 그 다음 숫자가 뭐죠? 하나 빼면?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 다음 숫자가 뭐죠? n-r이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n-r부터 곱해줘요. 어디까지 곱해줘? 1까지 곱해줘요. 그럼 분자에다가 곱했으니까 똑같이 만들면 분모에다가도 어떻게 되죠? 곱해줘야 될까? 안 곱해줘야 될까? 곱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뭐로 쓸 수 있냐?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얘도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공식을 쓸 때. 분모 분야 똑같은 거 곱했어요. 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분자는 어디부터야? n부터 어디까지 곱했죠? 1까지 곱했으니까 분자는 뭐가 되는 거야?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분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1부터 어디까지 곱했죠? n-r까지 곱했으니까 n-r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NPR을 이렇게 팩토리얼을 갖고 와서 이렇게 그지같이 쓰지 않고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냅니다. 팩토리얼을 가져와서 좀 이쁘게. 상당히 그 수학자들의 그 강박관념과 그 변태적인 느낌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팩토리얼의 개념을 조금 공식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와요. 이제 그 얘기가 363페이지, 364페이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공식 이쁘게 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거로 보자면 5p에 2였다라고 하면은 5팩토리얼 분의 5 빼기 2의 팩토리얼 3팩토리얼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5 곱하기 사실은 뭐 4로 하기 더 빠르긴 하겠지만 사실 이건 5부터 하나씩 쩔어서 2개 곱하면 되잖아. 이게 더 편하죠. 문자 때문에 애매해서. 계승. 한글로 보면 한글로 이제 팩토리얼이 계승이거든요. 입에 붙지가 않아요. 계승이 뭐 계승합니까? 뭐 잘 이름이 참 한글로 하면은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계승이라고 잘 발음하지는 않고 대부분 이거를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발음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한글로는 그게 계승인데 아마 여기도 팩토리얼을 읽는다라고 해서 선생님실 답페이지에 보면 M 팩토리얼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일단 뭐 계승이라고 잘 부르진 않아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좀 있어 보이고 싶으시면 팩토리얼이라고 쓰시고요. 없어 보이고 싶으면 N계승 이렇게 쓰시면 좀 없어 보이니까 말아서 뭐 좀 있어 보이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닌가? 팩토리얼 단어 너무 어렵나요? 하여튼간에 뭐 있습니다. 팩토리얼 단어 너무 어렵냐? 계승보다 낫죠? 그치? 계승 좀 없어 보이잖아. 계승은 좀 없어 보이는데 이름을 참 못 줬어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쁘게 표현하려고 이제 팩토리얼 개념을 좀 가지고 와서 이제 공식을 좀 이쁘게 만들었다. 그런 그거예요. 그래서 승렬이라는 게 이러한 고배 법칙들, 이런 고배 법칙들은 다 이렇게 줄 세우기랑 비슷한 구조로 가진 모든 고배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이름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뭉뚱그려서 뭐라 부르기로 약속했다? 순열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순열하면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게 뭐다? 줄 세우기. 가장 대표적인 게 줄 세우기.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줄 세우기를 배워요. 순열이라는 이름 배우지 않죠. 오 마이 갓!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배우죠. 오늘 배우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순열을 정의할 때 조합이 미리 나와요. 근데 선생님 왜 조합보다 왜 순열을 먼저 배우죠? 당연하겠지만 순열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조합을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순열, 봐봐, 이거 봐봐. 이게 조합이잖아. 조합한 다음에 배열해가지고 순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갑니다. 순열 먼저 구하고 조합을 구해요. 그 이유는 순열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 우리가 그냥 노가다 떴을 때 5, 4, 3이 오케이 이 정도 뭐 기본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라면 너무 어렵냐? 개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같이 한번 놀아볼게요. 그래서 순열을 이해 못했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조금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줄 세우기는 너무 우리가 줄을 많이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해하더라고요. 자 그럼 봅시다. 필수 1번부터 볼게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같이 볼게요. 자 필수 1번에 1번 NP2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NP는 뭐가 되는 거죠?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떨구면서 2개 곱하면 되죠. 그럼 N 다음에 뭐 곱해주는 거예요? N-1 곱하는 거예요. 이게 NP예요. N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해주는 거, 떨궈가지고. 이게 뭐랑 같다겠죠? 실행과 같다라고 이제 푼 거죠. 이제 문제에서. NP2는 N 곱하기 N-1인데 실행과 같다. 2차원 형식 물어보는 거예요. N제곱 마이너스 N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8N이 되겠죠. N을 묶으면 2차원 형식 풀 수 있죠. N은 자연수니까 N은 뭐를 할 수 있다? 8이라는 건 너무나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냥 공식 쓰는 거예요. 공식. 자, 7p의 r은 곱하기 3팩토리얼은 1260이다. 그래서 이 3팩토리얼이 뭐야? 3이 1이니까 6이에요. 양변을 6으로 나눠요. 3팩토리얼 나누면 이렇게 6이죠. 3이 1이니까 7p의 r은 6으로 나누니까 210이 나옵니다. 그러면 7부터 몇 개까지 한 것이 하나씩 떨면서 몇 개 곱해야지 210이 나오냐? 그러면 일단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나오죠. 끝이죠. 7, 6, 5까지 곱하면 210 나오죠? 그래서 R은 뭐가 되는 거야? 몇 개 곱했죠? 3개 곱했으니까 R은 뭐가 되는 거죠? 3이 되겠죠? 이렇게. 이건 뭐 계산이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뭐 기말고사 때 보면 앞장에 있을 수 있어요. 틀리는 순간 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다. 굿밤 의지. 맞으려고 주는 문제예요. 대놓고. 이건 진짜로 틀리는 순간 큰일 납니다. 이게 진짜 정말 여러분 혼자 틀릴 수 있어요. 공부한 애들 중에서. 공부 안 하는 애들 빼고요. 스포자들 빼고요. 자, 6 곱하기 MP의 2는 MP의 4다.
자, 이건 이제 공식 쓸게요. 6 곱하기 n부터 떨궈서 2번 곱하는 거니까 n 곱하기 n-1 되겠고, 여기는 n부터 떨궈서 4개 곱해야 되죠? n-1, n-2, n-3까지. 자, 계산할 때 약분을 먼저 때려주는, 떨구면 얘랑 같다. 나오죠. 6은 n-2, n-3. 먼저 느낌 오지 않냐? 딱 봐도 3, 2잖아. n은 몇이에요? 5죠. 3, 2 되잖아. 자, 뭐 이런 계산 문제들, 뭐 틀리면은 집에 가야 되는 문제들이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이에요. 필수제 2번은 뭐 증명하라. 뭐 증명하는 문제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또 해봅시다. 팩토리얼가 좀 우리가 친숙해져야 돼. 증명은 다 이거 써야 돼. 뭐 써야 되냐면 NPR이 M 팩토리얼 나누기 M-R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되죠. 신나게. 요거 써서 다 증명해야 됩니다. 문자판이기 때문에 방금 이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오, 1번, 필수 1번을 보자면. 자, 여기는 이제 쉬운 거예요. 사실 여기는 여러분들 혼자 해도 머리 좀만 있으면 다 해요. 하지만 선생님 전 머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뭐, 같이 해야죠. 못합니까? 자, 얘는 이제 공식을 쓰면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n 팩토리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빼서 팩토리얼 써주시고요. 얘는 이제 n 써주시고. 얘도 공식 쓰면 어떻게 돼? n-1 팩토리얼 써주시고요. 여기서 여기 빼요. 여기서 여기 빼면은 n-r 팩토리얼 되거든요. 공식대로 한 거야. 어렵지 않죠? 얘 그냥 팩토리얼 쓰고 빼서 쓰고 분모는 빼서 쓰고. 오. 그럼 당연하겠지만 분모는 같잖아. 분모는 같으니까 얘랑 곱한 게 얘냐 이거 보면 되는 거지. 근데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n-1 팩토리얼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곱해진 거야? n-1부터 떨궈가지고 1까지 곱해진 거 아니야? 거기다가 n을 곱했어. 그럼 n 팩토리얼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그래서 팩토리얼. 자, 이게 1번 증명이에요. 너무 좀 심심하죠? 여러분 봐도 안 낼 것 같지 않냐? 너무 쉬워서. 뭐 내릴 수도 있는데 뭐 내겠니 이거? 쉬워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기는 좀 민망하잖아. 뭐 중학교 때나 뭐 이렇게 내기 좀 수준이 맞지. 이거 좀 쉽잖아. 일단 뭐 나오면 그냥 맞으라고 준 거예요. NPR은 n-r 더하기 1 곱하기 NPR-1 되겠습니다. 얘 또 써요. 자, 얘 공식 써요. n 팩토리얼을 뺀 거로 나눠주면 되니까 n-r 팩토리얼 써주시고, 여기 n-r 더하기 1 써주시고, 얘는 이제 n 팩토리얼 써주시고, 여기서 여기 빼요. 그럼 n-r 더하기 1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같아요. 오케이, 접수. 이 둘이 곱하면 얘 나오냐. 당연하지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n-r 더하기 1, 그 다음에 n-r, n-r 빼기 1에서 이렇게 1까지 곱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분자에 얘가 있는 거야. n-r 더하기 1이 있는 거야. 이렇게. 약분 되겠죠. 누구만 남아? 분모에 누가 남죠? n-r 팩토리얼 이렇게 남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이제 문자 놀이 하는 거죠. 뭐. 사실 뭐 팩토리얼 개념이 문자 때문에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자로 나왔을 때 좀 친해지자. 팩토리얼이 문자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 원래 고등학교 수학은 문자판이야. 맨날 그러면서 이제 수학보다 알파벳이 더 많이 나오잖아. 여기 순서 하나도 없어요. NPR에 어디 다 문자만 있죠. 알파벳만 있죠. N도 알파벳, P도 알파벳, R도 알파벳. 난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저 알파벳을 봤을 때 그렇게 큰 뭐라고 그러니까 크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못 느끼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모국어였다 생각해봐. 이런 느낌이었을 거 아니야. 모국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 갑자기 시옷이 있는데 여기 기역과 니은이 있는 거죠.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 미국 애들의 느낌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근데 얘를 이제 뭔가 대문자로 썼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뭐 우리는 대문자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어떤 느낌일까? 그 미국 애들이 배울 때는 과연 어떤 느낌이 상당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 근데 저는 영어를 더 잘합니다. 한국말보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하여튼간에 미국 애들이 배울 때 이 느낌이 어떨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약간. 걔들은 이걸 어떤 느낌으로 보고 있을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옷 입으면 여기 영어 써 있잖아. 그지? 그지? 근데 이거 이렇게 한글 써 있으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죠. 여기 집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다 집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들 저기 뭐냐 이거 아니야. 그치? 아니야? 괜찮냐?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데 이제 가면은 생각보다 한글로 된 거를 한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글 옷이 막 있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자기 모국어가 아니잖아. 한글이 이제 외국어일 거 아니야. 그 느낌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가면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한글 써있으면 되게 뭔가 약간 사대주의에 쩔어 있어가지고 한글을 되게 뭐라고 하지? 되게 쪽파이어하기 때문에 사실 한글은 되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가 한글밖에 없거든 세상에서. 그래서 한글을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영어로 써있으면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한글에 되어 있으면 이게 되게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아까 전 설명도 했죠. 뭐 계승하면 이게 뭔가요? 팩토리얼 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나만 그런가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형님은 어떻게 생각해? 아니 팩토리얼이 있어 보이고 계승이 있어 보여. 그치. 우리는 약간 영어에 대한 그게 있잖아. 조금 있잖아. 그치. 그죠?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말을 사랑해주자. 우리나라 참 뭐 잘 살긴 하는데 주변에 다 떼가지고 맨날 일본은 막 깝짝깝짝대고 위에 러시아도 이렇게 우리한테 맨날 뭐라 그러고 옆에 중국은 뭐 또 뭐라고 하고 맨날 이렇게 우리나라 남들은 세계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이긴 한데 너무 주변이 강한 나라들이 많아가지고 길을 못 펴요. 하지만 우리가 동남아시아만 가도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 뭐 그렇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승려를 이용한 계산 잠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자 승려를 이용하는 계산에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줄 세우기. 꺼져 있었으니까 뭐 중간에 딸렸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뭐가 좀 안 나오면 이제 배터리 부족으로 꺼져 있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오늘 뭐 승려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뭐 조금 꺼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뭐 이해하는 데는 엄청나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틀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문제들 중에서 13-6번, 13-7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념 설명하고 오늘 끝낼 건데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이웃하는 것과 이웃하지 않는 걸 보면 되죠. 저게 왜 누려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부족으로 꺼지는 케이스는 내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오늘 승려 자체는 개념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걸 다 셀 수 있어야 돼. 세는 게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여러분들이 못 세고 있다, 외우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다. 세면 쉬워요. 안 세도 문제지 맨날. 가르치다 보면 안 세더라고 얘들이. 대충 외워서 넘어가더라고. 그리고 강렬히 전사하더라고. 참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꼭 그렇게 합니다. 그지 주원아?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는 친구들 있잖아. 안타까운 친구들이죠. 공부를 안 할 거면 안 해도 안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다 하겠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이도저도 아니게 하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자,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있어요. 그럼 쓰는 거죠. 유제 13-6번을 보자면 1, 2, 3, 4, 5에서 함수를 엮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로 가는데 자 여기서 F1은 어디로 갔냐? 2로 갔어요 벌써. 그 다음에 F3은 6으로 갔어요. 선택이 된 거야. 이때
fx1과 fx2면 이거 1대1 함수의 대우를 써놨어요. x1이면 x1과 x2이다 라고 하는 거는 1대1 함수의 대우를 적어놓은 거죠. 원래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죠? 임의의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임의의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는 같지 않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죠. 똑같은데 못 간다. 이거 대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1대1 함수란 얘기예요. 결론 이거 써놓은 거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라는 얘기예요. 피해서 가! 그 얘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2는 성질을 몇 군데 갈 수 있냐? 몇 군데 갈 수 있어, 2는? 5군데. 그럼 4는 몇 군데 갈 수 있겠냐? 5는? 끝이에요. 뭐 이런 변형 정도는 겁나 쉽죠. 이런 변형 정도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정도 변형은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5, 4, 3이어서 하면 뭐가 된다? 60이 될 거예요. 근데 봐봐. 업 문제를 보세요.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지. 업 문제. 업 문제를 보면 A에서 A로 간대. 먼저 1대1 대응이야. 오케이. 1대1 대응. Success. 자, 1대1 대응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원소 P가 소수이면 소수 뭔지 알죠? 자기 자신과 1번 약속 아닌 거. 2, 3, 5, 7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대응되는 원소가 소수면 소수로 대응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A에서 A로 가는데 지금 A가 1, 2, 3, 4, 5, 6, 7이야. 그리고 A에서 A로 가요. 마찬가지로. 가는데 먼저 소수면 소수로 가야 돼. 그러니까 소수는 누구냐라고 한다면 여기서 소수는 딱 몇 명이죠? 4개인가요? 2, 3, 5, 7 2, 3, 5, 7 소수는 소수끼리 해먹고 소수가 아닌 합성수나 1은 또 알아서 가라. 그래서 이게 2개가 도는 거야. 1대1 대응이. 그러니까 2, 3, 5, 7을 2, 3, 5, 7을 대응하는 건 몇 가지가 되겠죠? 4팩토리얼이겠죠? 얘가 4, 3, 2, 1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애들 1, 4, 6은 또 1, 4, 6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소수는 소수한테 간대. 서로 이제 편가르기처럼. 이러면 안 되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왜냐면 문제에서 지금 소수는 집합 A의 원소 P가 소수이면 P가 소수이면 FP도 소수이다. 소수는 소수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소수는 소수로 대응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소수는 소수끼리 대응시키고 1, 4, 6은 1, 4끼리 대응시키니까 얘는 3, 2, 1이 되겠죠. 이런 변형이야. 뭐 엄청 어려운 변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4, 3, 2, 1에서 4팩토리얼 곱하기 3, 2, 1에서 3팩토리얼 곱해주면 돼요. 4팩토리얼 24, 3팩토리얼 6이니까 답은 144가지가 나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엄청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조합이 어디까지 들어갔냐? 순열에 아주 조그만 부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땡으로 보자면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놀고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땡으로 보자면 여러분들 순열과 종복 거기 곧바로 순열과 조합이 나오잖아. 그래서 앞부분에 합의 법칙, 조별 법칙 쭉 나오면서 오늘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우리가 순열의 수를 해가지고 이웃하는 것까지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한 개 907번까지 한 거예요. 오늘 907번까지는 했다. 그 다음에 함수를 했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함수는 나중에 푸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함수도 하는데 함수도 조합까지 다 해서 한 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때는 되게 조금 그래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IT쌤도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다 푸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IPM도 주겠죠. 다 풀어보세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정확하게 노가다로 풀면 금방 늘은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셈에 있는 문제 다 푸시고요.
뭐 금방 풀어요. 사실 마음 잡고 풀면 여러분들 금방 공부할 수 있어요. 여기는 특히 함수랑 연결도 별로 안 돼가지고 그냥 왜 따라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공부 안 했던 애들도 그냥 공부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영상 몇 개 보고 연습하시면 다 나오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부터 순열 끝내고 조합 끝내고 놀도록 할게요.